2025년 4월 3일 오늘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내일은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부터 정치인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개나 고등이나 다 나와서 개헌론을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말해 놓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 해서 제 주장만 말하지를 않을 것이, 가령 저는 내각제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내각제까지라도 이야기해도 저는 그것을 무시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한민국 헌법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전문에 있거든요. 그 뒤에 뭐 1조 2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에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뭐냐를 말할 때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역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18부터. 5.18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됐는데 그 5.18이 무엇을 부정한 것이냐. 5.18은 유신헌법을 부정한 것입니다. 5.18 하면은 7달 전에 죽었던 박정희를 까맣게 잊어먹고 전두환이만 떠올립니다. 근데 5.18 때 헌법이 뭐였냐면은 박정희 유신헌법이었습니다. 유신 독재헌법인데 그 당시 전두환이는 중앙정보부장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 행위는 대통령 뺨치는 그 만행을 저질렀지만 어떻든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장 서울이었고, 박정희는 7달 전에 죽었지만 그는 갔어도 그가 만들어 놓은 유신 독재헌법이 있었던 것이 5.18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여야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5.18 때 강주에 무슨 뭐 북한군이 왔다는 그런 헛소리도 있었는데, 그 5.18 때 들어가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헌법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5.18이 들어가면은 북한군이 들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신헌법을 부정한 것이니까 박정희를 미화해서도 안 되는 거죠. 박정희의 그 독재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물을 미화도 안 되는 거죠. 독일은 나치를 미화하면 안 되고 물론 히틀러도 미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5.18 이전에 4.19 혁명이 있습니다. 4.19 혁명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우리 헌법 전문에 그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5.18은 아직 안 들어가 있었는데 4.19가 들어있다는데, 4.19가 뭐냐면은 이승만을 부정한 것이 4.19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뭐 이승만 국부론 같은 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있지만은, 알고도 어떤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이든 뭐든 이야기를 들먹일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알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미화도 반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이 들어가 있어요. 3.1절은 무엇을 부정한 것이냐? 3.1절은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3.1절이 기념이 된 것인데 헌법 전문에 들어갔죠? 그 3.1절이 부정한 것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부정한 것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부정한 것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 누굽니까? 고종이죠. 고종의 장례식 날이 3.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을 장례식 때 3.1절 하면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바꾸면서 대한제국을 부정한 것이 3.1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3.1절 하면 일제만 자꾸 생각하는데 3.1절은 대한제국을 부정함과 동시에 일제를 부정하는데 어떤 일제를 부정하냐? 대한제국과 일제가 조약을 맺은 것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늑약이든 조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약이든 늑약이든 도대체가 고종과 대한제국과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다 이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그것이 3.1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자꾸 뭐 독립만세 이것만 이야기하고 일제만 이야기하는데, 일제는 거기는 자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낄 자리 없단 말은 일제가 뭐 좋다는 뜻이 아니고 나쁘다는 것인데, 일제는 대한제국의 계약 일방이거든요. 대한제국이 또 일방이고 쌍방인데, 그 계약 쌍방이 계약 자체가 물론 뭐 대한제국이나 고종은 늑약이었네 말해봐야 일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저쪽에서. 그러니까는 조약이든 늑약이든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떠나라 이거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3.1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일운동처럼 보인 거죠. 항일운동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항일운동의 측면이 뭐냐면은 너가 여기 와 있는 것은 고종하고 너가 강제 계약한 것으로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강제 계약이 아니고 서로 너희와 평등하게 계약 맺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대한제국과의 계약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3.1절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써먹어보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건국절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일제했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까지 나왔는데, 분명히 안 하니까 그런 얘기인가. 다 분명히 지난 헌법이 다, 현행 헌법이 다 3.1절을 정부는 넣었음에도 그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도 물론 넣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왜냐면은, 27년 전에 동학혁명이 있습니다. 이 동학혁명은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기록유산이란 말이나 기억유산이란 말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어로 하면은 기록 플러스 기억이니까.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헌법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넣어야 되냐면은, 3.1 대표 가운데 손병희 선생이 있는데, 손병희 선생은 동학혁명 때 국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의 대표가 두 명이죠. 전봉준 장군과 손병희 선생이 있는데, 전봉준 장군은 뭐 알다시피 바로 그 이듬해 처형당했고, 손병희 선생은 망명했다가 살아남아서 27년 뒤에 3.1절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학이 말하자면 조선왕조를 부정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종이 동학혁명 이후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3.1절이 부정한 것이지만 조선왕조는 동학혁명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딱딱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느닷없이 1919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느닷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을 거쳐왔다는 얘기죠. 이미 27년 전에 동학혁명 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다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대한제국을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1894년에 조선왕조를 부정한 동학혁명, 1919년에 대한제국을 부정한 대한민국, 1960년대에 자유당 이승만 독재를 부정한 4.19, 다시 1980년에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을 부정한 5.18, 이렇게 된 겁니다.